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40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남자입니다. 30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꼭 어제 있었던 일처럼 아주 기억이 잘 나는데요. 막 30살 때 저보다 4살 아래인 아내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는 외모가 아주 예쁜 사람이기도 했고, 운동이나 식단 관리도 꾸준히 해서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위의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를 부러워했으며, 결혼할 때 봐도 결혼식 때 많은 지인들이 아내를 보고 난 뒤에 결혼 잘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아내는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의 젊은 여자와는 다르게 생활력이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와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내는 많이 어렸지만 저는 그녀와 꼭 결혼하고 싶어서 강하게 이야기했고, 그녀의 나이 26살에 결혼을 했지요. 결혼 전에는 부족한 것 없던 아내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건 애교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뭐든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서 애교 같은 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쁘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애교가 많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아쉬운 건 애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중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고 남녀관계 역시도 적극적이지 못하면서 목석 같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조금 섭섭한 정도였지만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질수록 그 불만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때 저의 직업은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그랬었지요. 그때는 아내와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 곳이 지금 사는 곳보다 더 많이 좁고 역시 드문 곳이었으며, 버스 일을 하고 그 뒤에 교대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기사 쉼터에서 동료들과 놀면서 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차고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내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등산하기 좋은 산이 있는데 등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근처에 카페가 많이 있었어요. 그 근처 가게들 중 하나가 아내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였고, 결혼하기 전부터 안면이 있었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고 심심하면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가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주 보기도 하니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지만 긴 생머리에 키도 크고 몸매 역시도 들어갈 곳 들어가고 나올 곳 나와 있는 그런 몸매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남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기에 동네의 총각들은 아내 친구를 보려고 멀리서까지 일부러 와서 커피를 마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그날은 날이 참 좋았던 봄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4명의 친한 친구와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들과 아내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벚꽃놀이를 해야 된다면서 스타렉스를 빌려 강원도로 놀러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자끼리는 장거리 운전도 위험할 뿐더러 낯선 남자가 위험할 수도 있고, 운전기사 역시도 필요할 것 같으니 저한테 운전을 부탁해도 되냐고 얘기를 해서 같이 그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 4명은 뒤에서 얘기를 하면서 신나 있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카페 사장인 아내의 친구가 제 옆에 앉더군요. 뒤에 앉으면 멀미가 너무 심해서 힘들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내와 친구들은 간만에 모여서 바다를 보러 가는 길이라 아주 신나 있었고, 옷차림 역시 하늘하늘하고 예뻤습니다. 제 아내 역시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갔고, 옆자리에 앉은 카페 사장 친구도 각자 스키니 청바지에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볼륨감이 좋은 몸매였는데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몸매 라인이 다 보였지요. 물론 운전하는 동안 옆으로 시선이 가는 걸 참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의 친구를 계속 보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그걸 본 카페 친구는 제 속을 알겠다는 듯이 시익 웃더군요. 그때 눈을 마주친 저는 제 속이 다 비춰진 것 같아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선글라스를 착용하니 시선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 타고 있던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은 피곤했던지 조용히 자고 있었고, 제 옆에 있었던 그녀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자면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는 작게 틀었고, 그래서 그런지 운전하는 저 역시도 슬슬 잠이 왔습니다. 이미 시원하게 뚫려 있는 도로에서 계속 운전만 하고 있으니 잠이 많이 왔고, 그래도 참고 운전하고 있는데 오른손에서 낯선 느낌이 와서 놀라서 옆을 보니 그녀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더군요. 그녀는 잠 깨게 해준다면서 물티슈를 들고 제 손과 목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졸리던 와중에 물티슈의 시원한 느낌과 그녀의 손길로 인해 잠이 확 깨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아내의 친구와 제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뒤에 있는 아내가 잘 자는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말도 못하고 손도 치우지 못하는 와중에 안절부절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녀는 시익 웃으면서 장난 한 번 친 거라고 하면서 웃더군요. 제가 바보니 재미있어서 놀리기 좋다고 하니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설마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그녀의 도움으로 잠을 깨고 난 뒤에 저는 목적지인 강릉까지 안전하게 갔습니다. 그 이후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난 뒤에 놀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큰 펜션을 예약한 덕분에 일행 모두가 한 방에서 자기로 했으며 여자들은 방에서 자고 저 혼자 거실에서 자는 걸로 했습니다. 짐을 놔두고 난 뒤에 다들 보고 싶어 했던 바다를 보려고 경포대로 갔고, 아내와 친구들은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며 놀기 시작했지요. 저는 물놀이를 안 좋아해서 구경만 했습니다. 바다 구경만 한다는 여자들은 어느새 물에 흠뻑 젖었고, 이러면 식당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음식을 포장하고 숙소에 가져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시간대 저녁이었지만 술과 회를 포장해 와서 숙소로 갔습니다. 여자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빠르게 술상 세팅을 다 했고, 제일 빨리 씻고 나온 그녀가 세팅된 술상을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면서 칭찬을 하며 제 옆에 붙더군요. 완전히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좋은 냄새가 은은하지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어서 저는 아까 차에서부터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의 아내와 다른 친구들도 모두 준비를 끝내고 나와서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되면서 같이 마시고 즐겼습니다.
다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마시더라고요. 소주는 계속해서 비어 저만 같고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저 역시도 지금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고 많이 마셨습니다. 놀라운 곳의 공기 역시도 좋기도 했고 안주 역시 너무 맛있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지요. 그렇게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 마셨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씩 술에 취해 잠이 들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술 취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내는 세 번째로 술에 취했고 마지막은 저와 카페 사장 그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끌시끌한 분위기였는데 둘만 남게 되니 아주 진지한 분위기가 되었고 이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술도 서서히 깨면서 산책이나 할까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밖에 나오니 그녀 역시도 같이 나왔고 근처에 숙소를 걷는데 그녀가 어느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녀를 보니 그녀 역시도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저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못했지요. 제가 그렇게 굳어 있으니 그녀는 저한테 자기가 먼저 좋아했지만 아내와 사귀어 버려서 마음을 접고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고백 한번 해보는 건데라고 하면서 아쉽다고 말하며 저를 보며 슬퍼 보이기도 하고 슬픈 마음도 아려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안 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녀는 이젠 괜찮다고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지금 말한 건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손잡고 산책을 조금 하고 난 뒤에 그녀는 먼저 숙소로 가겠다고 들어갔고 저는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안 와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그녀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펜션에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는 그녀의 카페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다. 가고 난 뒤에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동네에 지나가면서 몇 번 마주치기는 했지만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녀의 소식을 가끔 듣기는 하는데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잘 됐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쁘고 매력 넘치는 그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예쁨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기분 좋은 봄밤이 되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곤 해요. 아쉽거나 후회되지는 않지만 그때의 그 밤이 서로에게 좋은 기억과 추억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